추도사 박정희 대통령님이 운명하셨다는 비보를 접한 그날, 저는 33살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바닷바람 부는 이른 새벽, 시내 육군대학 교정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적은 없었지만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허망하고 분한 생각에 그저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또 한 번 쳐다보고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제가 감히 추모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모시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대통령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은 없지만 먼 발치에서나마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하며 잔뼈를 키웠고 세계의 위대한 혁명가들과 대통령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꿈꾸었던 후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정치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로와 시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님의 역사적 위상과 그 업적과 유산을 오늘 다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동안 온갖 폄훼와 모욕이 가해졌지만 박정희 시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20세기 세계사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그 시대의 축적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만 해도 박정희 시대부터 쌓아올린 경제력과 국가 재정,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제도, 그리고 의료 및 통신 인프라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온 국민의 참여와 협력, 뛰어난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만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방역 성과를 자기들 공으로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대한민국의 이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다시 후회와 탄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있었고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고 시대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국민의 생각과 기대의 높이를 더 일찍,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토록 우리들 마음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토록 뒤집히고 이토록 수모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의 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우리 국민은 6.25 전쟁의 황량한 폐허 위에서 오늘의 경제대국, 오늘의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그 이치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한 덩어리가 되어 땀 흘려 일하고 근검 절약하며 교육에 온 힘을 쏟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진실입니다. 광복 75년의 우리 현대사는 결코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 그 어떤 세력도 이 역사를
모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권력자들은 이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에서 구해낸 큰 어른들의 묘를 이곳 현충원에서 파내자는 폐륜적 언동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복수심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를 뒤집고 현대사의 기억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국민을 편가르고 모든 제도적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인간 이성의 최고 표현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나 권력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아무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또 기업들을 올가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일부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 홍위병이 되어서 하루살이 때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법과 정치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법만 피해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들, 인간의 염치와 양심을 법점 속에 넣어둔 비천한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 양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권 친위대를 만들고 언론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집회는 원천 봉쇄되고 개인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원로와 선배 여러분, 1970년 3월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서독 정상회담을 위해 기차편으로 동독 도시 에르푸르트를 방문했습니다. 기차역에는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브란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란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체제, 어떤 권력 아래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브란트는 도저히 웃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2년 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습니다. 환영 나온 평양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희열에 차 있던 그 모습, 평양의 경기장에서 연설하던 그 모습, 그 내용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광복 이래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시대보다 더 혹독한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비행장에, 경기장에 나왔는지 문 대통령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실망감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과 예의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천인공노할 사태를 당해서도 북을 꾸짖기는커녕 이 정권은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북핵 문제에는 말 한마디 없이 종전선언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밤중 군사 퍼레이드에서 우리 국민을 절멸시킬 수 있는 초대형 미사일과 온갖 전술 무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뭐라고 한마디조차 못하는 이 정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북에는 양처럼 순하고 비판하는 우리 국민과 야당 그리고 대기업에는 맹수처럼 사나운 정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가보다 정권을 우선하는 사람들, 안보와 미래를 저버리고 권력 유지에 모든 것을 건 세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상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거짓과 위선, 분열과 선동으로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정권은 끝내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뜻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허물어지기 전에 이 나라를 살리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더 낮은 곳에서 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변하고 또 변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결코 분열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능굴능신 국민의 뜻과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력,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진 세력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국민의 마음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낙엽처럼 메말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솟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합니다. 그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참뜻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안식을 삼가 기원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정재호 회장님을 비롯한 민족중흥회 여러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26일 강창희 재배